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여기서 좀. 유 변호사. 예. 중간 수사 발표가 났는데 아마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인 기소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수사 결과가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번에 강유경 씨도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부분입니다. 공천 대가라고 자기가 인식을 했고 그 사실을 그렇다면 공범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혜경 씨에 대한 그 정치자금법 위반을 누락하고 맹태균과 김영선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 왜 그런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취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검법은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부부의 그 공천 개입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12월 12일 날 소위 말하는 한금포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자기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폐기하기로 검찰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2024년 11월 8일 날 수사 보고서가 있었죠. 11월 4일일 겁니다. 아마 수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그것이 저희들이 대검을 통해서 또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윤석열 부부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저 항상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부부에게 다 갖다 바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수사를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요구했던 것이고 결국 검찰에서 특검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그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와 동기동창인 검찰총장 심우정이 결국은 이 사건의 주인 검사입니다. 그리고 창원지검장 정유미, 이지행, 그 외 홍등불 검사, hen동길 이런 검사들은 전부 수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넘겼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뭐 저희들은 그쪽으로 넘기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권에 있어서 방어권 보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대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기 전에 그 네. 김건희 여사랑 나눈 녹취 공개하셨잖아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미로 공개를 하시는 거세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녹음 파일이 있느냐? 결국 이제 요건데 자, 녹음 파일 이런 부분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맹태균의 입이 곧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밝혔고 거기에 보면 김상민 검사의 국민의힘 입당 원서에 보시면 추천이 있습니다. 그거 취재해 보십시오. 거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될 겁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됩니까? 취재를 한번 해보시죠. 그 녹음 파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번에 말씀하셨던 USB 복사본 그거는 네.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있다고만 알고 있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제 구속되기 전에 이제 윤 대통령에게 제3자를 통해서 주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한 좀 총평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실 수사가 미흡했다. 수사가 또 더디고 뭐를 은폐하려고 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위협한 부분은 좀 예를 들면 어떻게? 결국은 윤석열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다른 걸 계속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면 결국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제출한 한금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육성 녹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중간 수사 발표가 뭔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강혜경, 김태열 씨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중간 수사 발표에 그 내용을 어부지리로 끼워 넣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명태균 특검이 김건희 특검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다 빨려 들어올 겁니다. 왜 그렇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명태균과 관련돼서 김건희 씨 부분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촉발되게 된 계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명태균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 말고 좀 유의미한 건 있었을까요? 포렌식 조사 전체 사진이랑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 합치면 5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건 맞는 사실이고, 지금 공개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유의미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나 휴대폰에 140명 전현직 의원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락처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